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개념 없고 돈밖에 모르는 신우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미국에 오기 전 저는 작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미국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같이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하면 영주권도 진행해준다고 했기에 저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떠난다고 하자 신우가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이 많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기 혼자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냐며 남편더러 무책임한 자식이라는 둥 며칠이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10여 년 전 이혼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반복되는 폭행과 외도에 지친 시어머니는 남편과 신우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동안 그렇게 참고 사셨냐고 언젠가 한 번 물으니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재산이 다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고 이혼하면 아시는 애들도 안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 말이 무서워서 참고 살았다고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혼하신 이후로 남편과 신우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저와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신우는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동생이 누나보다 먼저 결혼을 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싫다고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집은 시어머니의 집이었고 신우는 생활비도 한 푼 안 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나라로부터 받는 연금과 아들에게서 받는 용돈으로 생활을 꾸리고 계셨고 신우는 빌부터 사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안 계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된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이 왜 당신 집을 떠나서 제 눈치를 보고 사냐며 딱 잘라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니 섭섭하고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살다가 남편과 미국에 오게 된 거고요. 시어머니께 혹시 같이 가고 싶으신지 여쭤봤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주 절레절레 싫다고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신우도 됐다며 자기가 잘 모실 테니 돈이나 잘 보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혹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직하게 된 미국 회사의 연봉은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보다 후했기에 그렇게 드려도 저희 생활에 지장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몰래 드릴 수도 있는데 숨기지 않고 저에게 상의해줘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는 것 이외에도 신우는 많은 걸 저희에게 부탁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것들을 사서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 한국에서 이런 브랜드가 유행인데 미국이 산 것 같다며 이 역시 사서 보내달라 하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처음에 2~3번은 돈은 알아서 주겠거니 하고 믿고 기다렸지만 절대로 알아서 주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난번엔 제가 먼저 신우에게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돈은 어느 계좌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가족끼리 돈 몇 푼이 아깝냐며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인색하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희한테 혹시 돈 맡겨 놓으셨냐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이 일을 알고 나서는 다시는 신우한테 뭐 사서 보내주고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땅 파면 돈 나오냐고요.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애틋한 건 사실이지만 신우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가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눈을 낮춰야 했고 과외를 비롯한 다른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전부 새가족의 생활비로 써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신우는 성격이 원래 사치스럽고 남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해서 대학교도 결국 끝마치지 못하고 한동안 쇼핑몰을 차리겠다 하더니 그마저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그렇다 보니 남편은 신우를 한심하다 생각하고 신우는 어디 감히 남동생이 누나를 무시하냐며 싫어하게 된 거고요. 그래도 남편 입장에선 자기는 따로 떨어져 있고 결국엔 신우가 시어머니랑 같이 있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신우가 점점 더 아나무인으로 나오니 결국 남편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올해로 미국에 온 지 2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한인신문사에 취업을 하면서 직장이 생기면서 미국 생활에 서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싶은 시기에 이런 일이 터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미국 여행을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뜬금없긴 했지만 집에 남는 방도 있고 한 상황에서 무작정 오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한 달 정도만 있다 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저희 둘 다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지는 못할 것 같다고 미리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신우답지 않은 반응이라서 오히려 어색하긴 했지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와 시어머니가 미국에 왔습니다. 언뜻 짐을 풀 때 보니까 시어머니 짐만 잔뜩이고 신우 건 몇 개 있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짐이 이렇게 없어요? 라고 물으니 제 옷도 빌려 입고 미국은 아울렛이 싸다면서? 가서 사 입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서랍장을 뒤적이면서 몇 개 골라 나가더라고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더러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한 달만 있다 갈 건데 괜히 서운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신우가 자기 친구가 뉴욕에 산다며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친구가 있었냐고 몰랐다 하니까 신우가 내가 너한테 내 친구들이 어디 사는지까지 다 말해야 되냐고 써붙이더라고요. 그런데 뉴욕에 다녀온다는 신우가 캐리어까지 다 챙겨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있다 오시려고 하냐니까 한 이틀 있다 올 거라고 해서 그런데 캐리어까지 끌고 가시냐 했더니 왜 자꾸 꼬치꼬치 따지냐면서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굴어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이때는 저도 너무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다가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계시길래 꾹 눌러 참았습니다. 사실 신우가 저렇게 된 건 전 시어머니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뭘 하든 늘 오냐오냐세요. 그리고 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도 알아요. 뭐 때문이라고 저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신 적은 없지만 사람이 겪어보면 알잖아요. 상대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제 생각이지만 신우가 계속해서 제 뒷담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예요. 잠이 통 오질 않아서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마실까 하고 부엌으로 가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머무르는 방에서 어떤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니 집안 청소 상태가 어떻다는 등 냉장고 속이 어떻다는 등 하면서 엄마 없이 잘한 티가 난다고 수군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신우야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차라리 뭐가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신다 말을 해주시지 그럼 제가 고치려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싶어서 서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셀 뻔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신우가 외출을 했는데 다음날 다다음 날이 되도록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오는 거예요. 이틀 정도 있다가 온다고는 했지만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전혀 확인을 안 하니 괜히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자 남편이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신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엔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들 걱정했다고 하니까 신우가 한다는 말이 뭘 걱정을 하냐고 자기가 애냐면서 그건 그렇고 앞으로 당분간 시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더 있다 오려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게 아니라 당분간 자기는 서울에서 시아버지랑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말귀 못 알아듣냐며 이제 자기는 시아버지랑 살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니 남편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기어이 일을 저지르네 그러더군요. 제가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얼마 전에 자기한테도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왔다고 그래요. 무슨 일로 연락을 해오셨냐 하니까 당신이 연로한데 갈 데도 없고 그렇다며 자기를 모시고 살면 재산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아내랑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이혼까지 해가면서 다른 여자한테 간주제해. 이제 와서 염치 없이 돈 줄 테니까 모시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면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시라고 딱 잘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신우는 그 이야기에 넘어간 것 같다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겐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고 물으니 남편도 모르겠다고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같은 여자이자 모녀 사이이면서 어떻게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버리듯 두고 갈 수가 있는지 말입니다. 전에는 그저 허영심 많고 싸가지 없는 인간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때만큼은 인간으로도 안 느껴졌어요. 상황을 모르셨던 시어머니는 네 신우 왜 안 오냐며 걱정돼 죽겠다고 신고하라고 성하셨습니다. 결국 이틀이 더 지나고서야 남편이 이 상황을 시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개하시면서 하나뿐인 딸이 그런 시아버지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매우 원통해하시는 듯 했습니다. 결국 머리를 싸매고 두루눕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저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당장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시어머니를 돌려보내야 할지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저희랑 여기서 지내시는 거 많이 불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보다는 니들이 불편하겠지라며 말씀을 아끼시더라고요. 그간의 정정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며칠 만에 잔뜩 움츠러든 노인이 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당분간 저희랑 지내시자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곤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며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며 화를 내는 듯 싶었지만 결국엔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며 평생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미국 생활에 그럭저럭 잘 적응해 나가시는 눈치였어요. 교회도 나가시고 한인 모임에도 참석하시면서 친구분들도 만드시고 주말엔 저희와 나들이도 가시고 즐겁고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저더러 제 팔자 제가 꼰다며 한심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제 편이 늘어난 것 같아서 든든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한국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뭐 불편하신 거예요? 한국에 가서 살고 싶으시다거나 라고 조심스레 여쭈어 보니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같이 여행한다 생각하고 다녀오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길래 시어머니랑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바라본 시어머니의 옆모습은 많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딸인 신우랑 올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을까 싶으면서 지금 심정이 어떠실까 생각하니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 시어머니는 비어있는 아파트를 파셨습니다. 집에 가보니 신우는 대충 자기 집을 챙겨서 시아버지한테 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씁쓸해하시면서도 다 큰 자식이 지 갈 길 간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하시더라고요. 집 상태를 확인한 후 저와 시어머니는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저희 둘 다 몰랐는데 그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기 싫다 하시면서 다른 매물들보다 저렴한 시세로 집을 내놓으셨고 그래서 생각보다 거래도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한 2주 정도를 한국에 있으면서 시어머니 건강검진도 하고 둘이 같이 미용실도 가고 정말 다른 모녀들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시어머니가 신우의 소식이 궁금하진 않을까 싶어 시어머니 몰래 신우에게 연락도 해봤지만 한 번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짧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상의 끝에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랑 함께 살기 전만 해도 임신하면 그때 집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오시면서 계획이 조금 수정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서인지 집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늘 돈이 문제였습니다. 눈을 좀 낮춰야 하나, 무리하더라도 대출을 좀 더 받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선뜻 셋이 사는 집이니 당신이 보태주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결혼할 때도 하나도 못 해주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니 당신이 꼭 해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2억이 넘는 돈을 선뜻 내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신축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고, 이제 정말 걱정거리가 없다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신우는 다짜고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파트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실갱이를 하다가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 가서 그렇게 전화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라며 시어머니가 집 파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대뜸 집 팔았으면 집 판 돈은 어딨어? 네가 가로챘어? 라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로챘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받아서 쏘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 여기다 두고 갈 때는 언제고 지금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아파트 얘기냐고요. 제가 주제넘게 한마디 하겠다고 그런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성인이고 윗사람이면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신우와 실랑이를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통화할 것도 없다며 당장 전화 끊으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자기가 신우랑 통화해보겠다고 했고요. 남편이 신우와 통화하면서 알게 된 건 재산 물려준다며 자기를 돌봐달라던 시아버지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무일푼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가진 재산은 바람났던 여자한테 다 뺏기고 빈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으셨던 시아버지는 버린 자식들에게 재산을 준다며 꼬여내려고 하셨던 건데 신우가 보기 좋게 거기에 걸려든 거죠. 재산을 핑계로 신우한테 돈 벌어와라 뭐 해라 살림해라 아주 식모처럼 부리다가 신우가 시아버지가 가진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시어머니 아파트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미 버스는 떠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신우는 그날 이후로 몇 번이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자긴 이제 어떻게 사냐고 엉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이번엔 마음을 독하게 먹으셨는지 완전히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고 하신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그래도 저희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도 살아본다며 지금도 매번 고맙다 하십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신우는 요즘도 듣기로는 정신 못 차리고 괜찮은 남자 물어서 시집 간다며 미모 가꾸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솔직히 언제 정신 차릴지 걱정이 되지만 이억만이 타국에 있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도 신우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라 하고요. 신우는 안 됐지만 저희는 이제 미국에 새로 지은 집에서 셋이서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댁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고작 10분 거리에 있어요. 결혼할 때 똑같이 반반 가져와서 결혼했고 굳이 따지자면 제가 결혼 전에 끌고 다니던 차를 가지고 왔으니 제가 얼마라도 조금 더 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돈도 더 들고 와가지고서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하자는 말에 그렇게 하자고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후회 막심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가까운 이웃보다 가까운 가족이 훨씬 좋겠네?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 불찰이었죠. 일단 저희 친정집이 찾아뵙기 엄두도 안 날 만큼 멀리서 살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졸업하면서 취직도 그대로 서울에 있는 회사에 하게 되었는데 대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하긴 했지만 친구 몇 명을 제외하면 서울은 저한테 무용고나 마찬가지였죠. 남편도 취직 후에 만나게 되었는데 연애할 당시에는 참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우나 시어머니도 결혼 전에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요. 상견례를 포함해서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3번, 신우는 2번 만난 게 전부였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나쁜 사람들인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신혼집 구할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둘도 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구하면 어떻겠냐는 말에 저도 시댁이 신혼집에서 가까우면 그만큼 그 덕을 톡톡히 보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오며 가며 반찬도 해다 주고 급한 일 있으면 대신 봐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반찬 몇 번 받기는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도움을 받기는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만 나빠지고 그러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뜻으로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 사실 집안일에 신경을 쓸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번거로운 게 아무래도 식사 문제였지요. 제가 자취를 오래 하긴 했지만 사실 솔직히 요리까지 배울 시간은 없었어요. 혼자 지낼 적에는 보통 도시락을 시켜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퇴근길에 회사 식당에서 저렴하게 저녁까지 해결하는 등 아무튼 되도록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 선에서 끼니를 해결했었습니다. 정 여의치 않으면 빵 한쪽으로 때우고 밥 대신 시리얼 우유에 말아서 먹고 그런 식이었죠. 저 혼자서 살 때야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결혼하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물론 남편 회사도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 저녁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양심상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상관없는데 남편이 특히 찐밥을 질색을 하는 편이라서요. 그렇다고 솥밥이라든지 밥 잘 나오는 식당 가서 저녁을 해결하고 오라고 하기엔 또 식비가 너무 많이 들기에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다가 주신다니 이게 웬 떡인가 싶었죠. 압력밥솥 괜찮은 걸 혼수로 사가지고 와서 쌀을 불릴 필요도 없이 그냥 씻어다가 올리면 밥이 뚝딱 돼서 나왔으니 밥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번거롭게 저희 먹으라고 반찬을 매번 해주시는 사실에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반찬 한 번에서 가져다 주실 때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재료값이라고 매번 5만 원, 10만 원씩 해서 따로 챙겨드렸어요. 재료비 생각하면 훨씬 넉넉한 돈이긴 했습니다. 그 돈이면 사실 근처 반찬 가게에서 퇴근길에 종류별로 골라 담아와도 일주일 너끈하게 먹고 제 입맛에도 더 맞긴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엄마표 집밥이기도 하고 겸사겸사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니 크게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먹을 반찬이라고 해놓으시면 집도 가깝겠다. 저희가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반찬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퇴근하면 집에서 쉬기도 바쁠 텐데 번거롭게 뭐하러 여기까지 오냐고 하면서 당신이 직접 저희 냉장고에 넣어주시겠다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시더군요. 아무리 그런 이유였다고 해도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랑 생각이 달랐어요. 뭐 자기 어머니인데 못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는 식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끼리인데 그깟 비밀번호가 뭐라고 숨기고 안 알려줄 필요까지 있냐는 식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너도 장인 장모님한테 똑같이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게 시어머니인 우리 엄마가 아니라 친정엄마인 장모님이었으면 안 알려줬을 거냐. 자꾸 친정을 걸고 넘어지면서 알려드리자고 하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는 시댁하고 차로 4시간 거리에 사는 친정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부터가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물어와오는 상황에 또 남편이 저렇게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괜히 반대해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안 알려드린다고 버텼어도 남편이 몰래라도 알려줬을 거라 생각하면 저 혼자 고집 부린다고 끝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부터는 예정되었던 대로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주시는 날이면 당신이 직접 가지고 오셔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시고 그러는 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저런 식으로 어머님 혼자 오셔서 반찬만 넣어놓고 가셨다면 제가 아무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비밀번호 가지고 속 좁고 치사하게 굴었구나 싶어서 깊게 반성하고 시댁에 더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손아래 시누이지요. 저희 시누는 딱히 직장도 없이 집에서 노는 게 일이에요. 취직도 당장은 따로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저도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결혼 전에는 그냥 귀여운 여동생인 척 하던 시누였는데 알고 보니 시누가 아주 보통이 아니었어요. 여우도 이런 여우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 시누가 시어머니랑 항상 반을 가는데 실이 따라가듯 2인 1조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죠. 서수남 하청일이 부럽지 않을 만큼 둘이서 꽁짝도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 머리에 시누이 입이 달린 건지 시누이 머리에 시어머니 입이 달린 건지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똑같아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뒤로
저희가 출근해서 집이 비어있을 때면 신우랑 시어머니가 둘이서 저희 집을 마치 자기들 집인 것 마냥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만 두고 가겠다던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죠.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네 집 내 집 따질 것도 없이 남편하고 거의 반반 결혼했으니까. 아들 집, 오빠 집 놀러 온다는데 못하게 하는 것도 치사하죠. 저 있을 때 오는 것도 아니고 집 비어 있을 때 오는 거니까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어요. 이 정도 양보해줬으면 적당히 빈집에서 쉴 만큼 쉬다가 가면 좋았을 텐데 꼭 그렇게 다녀간다는 흔적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제 옷으로 뭘 하는 건지는 몰라도 서랍이면 서랍, 옷장이면 옷장을 그렇게 뒤지고 갔어요. 제가 옷장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조금 흐트러 놓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질러 놓았다고 하는 말이 맞을 만큼 제 옷장에 손을 댔다는 티가 팍팍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열받는 일축에도 끼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를테면 커피며 차 종류들, 손님 오면 내주려고 백화점에서 공수해온 다과류들, 냉장고에 있는 과일 같은 거. 그냥 홀랑 다 꺼내 먹고 그런 식이었어요. 몰래 훔쳐 먹었으면 먹은 티나 내지를 말지. 뒷정리는 누구 보고 하라고 찻잔이며 포장지며 죄다 꺼내놓은 채로 왔다가 갔다는 거, 집안 구석구석 뒤질 만큼 다 뒤져보고 갔다는 걸 있는 대로 티를 내고 갔습니다. 한 번은 남편한테 따져본 적도 있어요. 이 꼴 보려고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어차피 손님 오면 내주려고 사놓은 것들 아니었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인데. 그거 조금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산더미 같았고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이미 대놓고 남이 편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한테 지 가족들 뭐라고 해봐야 그냥 싸움만 더 커지겠다 싶어서 그때는 그냥 저 혼자 한번 눌러 참았습니다. 그냥 이거 관련해선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죠. 그러면 뭐 느끼는 바가 있다거나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촉새같이 그걸 그새 신우한테 일러 바쳤나 보더라고요. 회사에서 한참 일하는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와서는 뭐 그까짓 커피 좀 내려 마셨다고, 차 한 잔 타먹었다고 치사하게 유세를 부리고 있냐,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생색이냐,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있길래 잠깐 전화 받으러 간다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복도에서 아주 그냥 그날 남편한테 못했던 말들을 신우한테 다 쏟아부어줬습니다. 어련히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왔으면 내가 그깟 커피며 과자며 안 내어줬겠냐고요. 집주인도 없는 집에 몰래 쳐들어와서 맘대로 남의 집 살림살이 손 떼는 거, 그게 문제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거 도둑질이라고요. 시어머니야 친족상도례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지만 시누이인 아가씨는 신고를 할 수 있다더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서면 한번 법대로 해보겠냐고 물어봤죠. 제 말에 신우가 말문이 막혔는지 대답을 못하고 있길래 다음부터는 내 집 살림에 손 뗄 생각 하지 말고 왔다 갈 거면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뭐 건드린 티라도 안 나게 뒷정리라도 하는 성의를 보이라고요. 모르는 척하면 충분히 모르는 척 해줄 수 있다고 한마디 해줬더니 신우가 어떻게 저한테 반박을 못하겠는지 거친 숨만 쉬익쉬익 쉬다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설명을 해줬으니 이제 알아먹었겠지 싶었는데 그 통화를 하고 나서 며칠 뒤 신우가 아주 작정하고 고의로 저를 열받게 만들려고 크게 한 건 터뜨리고 말았네요. 제 동생이 취미로 제과를 배우고 있는데 저 결혼 준비할 때 선물이랍시고 사탕공예로 신랑 신부 인형을 만들어서 선물을 해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탕이긴 하지만 썩는 것도 아니고 유리장식처럼 너무 예뻐서 기념으로 장식장에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탕을 신우가 저 열받으라고 처먹어버린 거예요. 먹은 건지 깨부셔서 어디다 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니 장식장에 있어야 할 사탕 장식이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신부 인형은 온데간데 없었고 신랑 인형만 덩그러니 뒹굴고 있었죠. 그래도 가족이라고 자기 옷바랍시고 만들어 놓은 신랑 인형은 건들지도 않았더군요. 일부러 보란 듯이 왔다 간 티를 낸다고 집도 작정하고 어질러 놓고 갔길래 그 길로 열받아서 신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보다 나이 어린 신우였지만 제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겠다고 꼬박꼬박 존댓말 써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랬나? 손아래 신우 자리가 몸 벼슬자리라도 되는 건 줄 착각했나 싶어서 신우 전화 받자마자 반말로 나랑 뭐 해보자는 거냐고 세게 나갔어요. 신우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바락바락 저한테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면서 그게 먹으려고 둔 건지
장식용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내가 남의 집 살림 맘대로 허락도 없이 건들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그게 먹는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면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아니면 말을 못하냐 간단하게 전화 한 통해서 물어봤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애초에 그게 장식이 아니라 사탕인 걸 알고 있었던 것부터가 고의로 그랬다는 티가 팍팍 난다고. 아주 전화로 대판 붙었습니다. 한참 신우랑 전화로 떠들고 있으니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 남편이었다면 분명히 나서서 신우 편을 들어줬을 텐데 제가 화를 내면 어떤지 잘 알고 있었다 보니 그날은 하루 종일 제 눈치만 살살 보면서 제 기분이 어떤지 탐색이나 하고 말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면 정말 눈이 뒤집어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남편도 제 그런 성격을 알고 결혼했습니다. 한번 화를 내면 정말 제대로 화를 내는데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가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동네방네 물불 안 가리고 싸움 걸고 시비 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그런 거 정도는 확실히 구분을 할 줄 알아요. 다만 이런 제 성격 탓에 남자들하고도 몇 번 시비가 붙었던 적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한참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볼 때면 이라든지, 다 같이 줄 서 있는데 차례 개무시하고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저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 앞이라고 해서 내숭 떤다고 억지로 참고 그러지도 않았었어요. 아무튼 남편이 이런 제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을 알다 보니 그날만큼은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제 앞에서 가족 편도 들지 않고 모르는 척 했던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신우랑 대판 붙고 나니 나름 집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고 신우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그 덕에 한동안 냉장고에서 시어머니표 반찬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표 반찬을 못 먹게 된 게 전혀 단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남편한테야 늘 먹고 싶은 그립고 그리운 엄마 손맛 집밥이겠지만 저한테는 솔직히 맵고 짜기만 한 자극적인 음식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냥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서 먹었는데 솔직히 더 경제적이고 맛도 훨씬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는 반찬이 끊기니 한 달에 몇십만 원 되지 않았더라도 매달 시어머니한테 반찬 재료값 드린다고 드리던 용돈도 끊어지게 되었죠. 오히려 시어머니, 신우가 저희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니 저한테는 도무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후로 딱 한 달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본론은 따로 말하지 않았고 저보고 퇴근하거든 시댁에 좀 들르라는 말만 전해왔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보고 싶어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한테 전화해봤죠. 시어머니가 퇴근하고 오라 하시는데 당신한테도 오라고 하셨느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더군요.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죠. 시댁 도착하니 공기부터 무거운 게 이번 기회에 아주 며느리 잡돌이를 해서 기를 눌러놓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왔냐고 퉁명스럽게 저한테 인사하는 시어머니와 그 뒤에 팔짱 끼고 어디 한번 당해보란 표정으로 실실거리고 있는 신우를 보니 말이죠. 시댁 도착해 신발을 채 벗기도 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대뜸 내가 니들 밥 해주는 사람인 줄 아냐며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밥은 밥대로 챙겨주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요. 얼마나 시댁을 우습게 봤으면 어떻게 그 많은 반찬을 얻어먹는 동안 시어머니 저녁 식사 한 번을 차려줄 생각을 안 해봤냐고 묻더군요. 시누이는 쌤통이라는 듯이 뒤에서 놀리는 표정으로 상황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 제가 진짜 잘못했다면 아차 싶기라도 했을 텐데 너무 억지 부리는 게 느껴지니 오히려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반찬은 먼저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하셨던 거지 제가 따로 부탁드렸던 게 아니지 않았냐고 대답을 했더니 어머님이 그럼 우리 귀한 장남이 밖에서 파는 조미료투성이 반찬을 먹는 꼴을 그냥 두고만 보라는 말이냐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말인즉슨 어머님 귀한 장남만 아니었으면 안 해주셨을 반찬 아니었느냐고. 그 반찬이 저를 위해 해다 주신 것도 아닌데 왜 어머님 저녁 밥상을 제가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집도 코앞인데 당장 남편 이쪽으로 부르겠다고 저녁상은 반찬 얻어먹은 아드님한테 차려달라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맛에 맞지도 않아서 어머님 반찬 잘 안 먹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비록 어머님 저녁 식사 한 번을 차려드린 적은 없을지언정 그간 어머님이 반찬 해다 주실 때마다 재료값에 더 얹어서 용돈하시라고 보내드렸던 거는 기억 안 나시냐고 했어요. 그것 말고도 모시고 외식 다녀온 것만 몇 번이냐고. 제가 진정 어머님이 반찬 해다 주신 거에 대해 감사히 여긴 적이 없었다면 그런 것조차 안 해드렸을 거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그런데도 제가 저녁 식사 한 번 안 차린 게 괘씸하고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까짓거 어머님 저녁 식사 필요할 때마다 제가 와서 차려드리겠다 했어요. 대신에 여태까지 보내드렸던 돈의 절반은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간 제가 성의 표시 안 한 거라 치고 그냥 용돈 드린 셈 치겠다고요. 대신 그렇게 하면 친정에도 똑같이 용돈을 드려야겠으니 절반 돌려주시면 그 돈만 보내드리고 말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신우랑 짜고 치고 있는 게 명명백백한 상황에 제가 못할 말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땅히 저한테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는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저거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꼴 좀 보라며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신우도 옆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느는 게 말이나 되냐고 저보고 미친 거 아니냐며 거들길래 손아래 신우가 손이올케한테 미쳤냐는 소리를 하는 건 말이 되냐, 그동안 대들었던 건 말이 돼서 대들었던 거냐고 한마디 해줬더니 신우도 이내 그 입을 다물더군요. 한바탕 할 말 다 쏟아내고 나니 두 모녀가 넋을 놓고 저를 쳐다만 보고 있길래 더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다고 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여전히 저녁 식사 차려줄 사람이 필요하면 집에 있는 남편한테 여기로 가보라고 말해주겠다 말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그 10분 사이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한 건지 남편이 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기가 무섭게 남편이 자기랑 이야기 좀 하자고 한마디 하길래 뭐 할 말이 있으면 사람 신발 벗을 틈도 안 주고 문 앞에서부터 지 할 말 떠드는 게 너네 집 가풍인 거냐 아니면 유전인 거냐 하고 벼르고 있는 남편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예상한 결과이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당장에 가족들 편을 들면서 제 뒤에다 대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너가 숙이고 들어갔으면 금방 끝났을 일 아니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저녁밥 한 번 차려주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이었냐고 별것도 아닌 일을 키워서 이 사달을 만드는 게 맞냐고 따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없는 상황에 당신 어머님이랑 동생이 둘이서 편먹고 먼저 일을 키웠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내 편 들어주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너랑은 더 할 말 없다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성큼성큼 따라 들어와선 아직 말 다 안 끝났다며 뒤에서 제 손목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저도 잡힌 손을 뿌리치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한번 힘으로 해보자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지 화를 못 이겨서 부들거리다가 저한테 경고라도 하려고 했는지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침대로 확 집어던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구는 성질 부릴 줄 몰라서 안 부리는 줄 아느냐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박살이라도 나겠냐며 침대 위로 떨어진 남편 핸드폰 주워들어서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액정이 다 깨져서 금이 죽죽 가 있더라고요. 성질은 너랑 너네 가족들만 부릴 줄 아는 게 아니라고 잘잘못 따지고 싶으면 나도 친정 식구들 죄다 불러오겠다고 진정 원하는 게 그런 거면 한번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러웠는지 박살난 핸드폰을 주워들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은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동안 반찬해주고 받아간 용돈에서 재료값만 빼고 절반 돌려달라고 말하고 오는 차라고 원래 그 돈 받아다 친정에 보내려고 했는데 돌려받기도 힘들 것 같으니 너가 그 돈 받아다가 그 핸드폰을 고쳐서 쓰던지 아니면 새 걸 사서 쓰던지 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알아먹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무 말 하지도 않으면서 방에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고요. 뭔가 똥마려운 강아지 같은 표정을 짓고 있길래 더 할 말이 남아서 그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잠깐 전화기 좀 쓰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 핸드폰은 액정이 박살났으니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인 걸 알았지만 굳이 제 전화까지 빌려서 시댁에 전화를 하려는지가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상황일지라도 남편 성격상 제가 보는 앞에서 시댁에 전화해 한 소리를 할 만한 위인은 못 되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저한테 저딴 식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테고요. 딱 봐도 전화기를 쓴다는 게 내가 모르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 정도 더 지나니까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집 안으로 시어머니랑 신우가 쳐들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남편이 집에서 저한테 한마디 하기로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신우랑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면 제가 두 사람 앞에 사과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나 봐요. 집에 오는 10분 사이에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네요. 신우가 오빠한테 더 혼나기 싫으면 이제 우리한테 사과를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남편은 망했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도 더는 이 장단에 맞춰주기 싫어서 그냥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제 반응에 신우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는 걸 눈치챈 건지 아들집 찾아온 시어머니를 내쫓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러냐고 목소리를 높이길래 저는 곧장 시어머니한테다 대고 어머님은 신우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도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느냐고 되물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신우가 했던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니 신우도 열받았나 봅니다. 신우가 저보고 말로는 안 되겠다고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겠다며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더라고요. 왕년에 자기가 동네에서 얼마나 날렸는지 알긴 아냐면서 학교 다닐 때 너 같은 애들은 자기 눈도 못 마주쳤다는 말을 자랑처럼 늘어놓길래 아이고 아주 무서워 죽겠다고.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하려는 걸 보니 가정교육 수준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위아래 구분 못하는 만큼 똥오줌도 구분 못하는 것 아니겠냐고 한마디 해줬죠. 신우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는 너 지금 말 다 했냐며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데 이 순간만큼은 남편한테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이 싸움을 뜯어말려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연애하던 시절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제 목소리를 내면서 말싸움을 하는 걸 처음 봤던 남편이 저한테 충고하듯이 조언을 해줬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말싸움으로 끝내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마음 다스리는 법이라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제안을 했던 게 있어요. 남편은 뭐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배워보라고 꺼낸 말이긴 했는데 저는 성격상 그런 게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차선책으로 배우기 시작한 게 호신술이었어요. 무도가 몸을 수련하는 목적도 있지만 마음가짐을 수련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더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최소한이라도 제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자 배우기 시작한 것도 있죠. 머리채에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도 당연히 배웠고요. 배웠던 대로 제 머리채를 잡은 신우 손가락을 뒤로 꺾어버렸어요. 느낌이 부러뜨린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손가락을 뒤로 꺾어버렸으니 신우가 곧 괴성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신우가 자빠지는 걸 본 시어머니가 너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어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이때는 남편 뒤에 숨어버렸죠.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으니 열받은 시어머니한테 있는 대로 꼬집히고 뜯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남편이 어머님을 뜯어말려서 결국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네요.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었죠. 막장으로 치달은 이 상황에 저는 벌써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혹은 시댁에서 이혼 안 해주겠다고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남편이 먼저 협의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왔습니다. 신우, 시어머니랑 몸싸움까지 해버린 이 상황에 이혼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이제서야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요. 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니 안타깝더라고요. 진작에 잘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겠지만 남편 말대로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저도 협의 이혼을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파탄이 날 줄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라도 하지 않았을 걸 싶은 후회가 남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에 저도 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폭언 때문에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는 사내 동기로 만났습니다. 3살 차이 나는 남편은 매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큰 소리 내는 법이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이런 무던한 남편의 성격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다툴 일도 별로 없었으니깐요. 하지만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연애할 때랑은 또 다르더군요. 아이들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도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한 번을 속 시원하게 제 편에 서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헤어지지 않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당연히 아들들 때문입니다. 2살 터울로 태어난 아들들에게 아빠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또 애들한테는 비교적 자상하고 따뜻한 좋은 아빠였기에 그냥 내가 좀만 참자 생각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약속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막말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은 서울에서 한참 먼 곳으로 소위들 말하는 시골 깡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아들을 대학 보내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당신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제가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저더러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나 하시길래 저는 서울에서 여대를 나왔다 하니 여대가 무슨 대학이냐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는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거, 그 부모가 헛돈 쓴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골분이시라 말씀을 좀 거칠게 하신다 생각을 했을 뿐 파혼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사이가 괜찮았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자기가 졸업한 학교보다 이 사람이 졸업한 학교가 훨씬 좋은 대학이라고 저를 대변해 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언제부터 네가 나한테 말대꾸를 했냐며 괘씸하다면서 더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이 회사를 다닐 때부터 남편은 인기가 많았어요. 아주 훤칠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호감 가는 인상의 성격도 좋다고 소문이 나니 좋다는 여직원들이 많았어요. 소문으로는 대학교 다닐 때 총장 딸도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사내 커플로 소문났을 때도 솔직히 주변 반응이 각양각색이긴 했습니다. 이게 안 들으려고 해도 다 결국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남직원들은 그래도 참한 여자 골라서 장가간다는 식이었고 여직원들은 눈이 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막 아주 늘씬하고 얼굴이 예쁘고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사실 좀 통통하고 그냥 웃는 상이에요. 귀엽다는 소리는 몇 번 들어봤어도 예쁘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들어본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번번이 제 외모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왜 인상을 쓰고 있냐고 하시면서 여자가 그러고 있으면 들어오던 복도 나간다고 하시고요. 한 번은 김장 때문에 신우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는 이웃들까지 다 시댁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들 말랐어요. 신우들은 저만 보면 왜 이렇게 부었냐고 그러고 어디 아픈 건 아니지라며 걱정해주는 척을 했지만 한마디로 저 살쪘다고 돌려서 비꼬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신우들의 말은 몸이 부러웠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던지 말던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김장을 하러 간 거니까 제가 좀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들 모인 자리에서 저더러 살 좀 빼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냐면서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남편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도대체 이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오히려 사람들 있는 데서 서럽다며 며느리 없고서 아들놈이 배는 게 없는지 제 엄마한테 저러고 달라든다며 엉엉 우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당신도 한마디 같이 하시고는 무시해버리시는 양반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완전히 태도를 바꿔버리셨고 졸지의 남편은 아주 천하에 없는 불효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아주 못돼 처먹은 며느리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전보다 더 잘하고 더 신경 쓰는 효자가 되어버렸네요. 김장 사건 이후 얼마 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양가 도움 없이 15평 남짓의 투룸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말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올라오셨더라고요. 집들이 이후로 한 1년 반 만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집을 둘러보시더니
아직도 이 집구석에 사냐면서 어디 시부모 잘 곳도 없다고 옹색하다며 계속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멋쩍게 작은 방 치워드릴게요 하니까 어디 시부모가 왔는데 창고 같은 작은 방에서 자라고 하냐고 당신들이 안방을 쓰시겠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도 배가 불러오고 있어서 안방 침대를 내어드리고 바닥에서 자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더러 그러면 오늘은 며느리랑 같이 안방에서 주무시라고 대신 이 사람 자다가 물 마시고 싶다거나 뭐 필요하면 엄마가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상전이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손주 가진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됐다고 그냥 작은 방에서 주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하루 이틀 계시다 신혼회로 가실 건가 했는데 3일째가 되도록 가시지도 않고 신우 쪽에서도 전화 한 통이 없길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언제쯤 내려가실 거냐고 하니까 노인네 둘이 깡촌에서 할 것도 없고 심심하시다며? 한 달쯤 있다 갈 생각이라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다 하시면서 나가서 산에라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임신 후 5개월인 며느리한테 산에 가자고 하는 시부모님이 또 계실까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살도 좀 빼야 되지 않겠냐면서 얼른 산에 가게 준비 좀 하고 나오래요. 그러더니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사과랑 바나나 같은 과일 좀 챙겨라. 가서 배고프면 힘드니까. 그러시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하면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남편도 일하는 중이라 바쁘다며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따라갔다 오래요. 최소한 성의는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그날 시부모님이 챙기라는 과일에 생수병까지 챙겨 메고 산에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날 무렵에는 저도 정말 죽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제발 신우한테 모시고 가라고 하던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집에서 좀 나가시게 해달라고요. 태교는 둘째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있던 애도 잘못될까 무서워 죽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남편도 정신이 들었는지 알겠다 하더니 신우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그 다다음 날 신우가 시부모님을 모시러 왔고 시어머니는 너가 여길 뭐하러 왔냐며 당신은 아무데도 안 가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들 집인데 저더러 왜 자길 내쫓냐며 분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것만큼은 시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저랑 남편 똑같이 반반 부담해서 보증금 넣고 들어온 집인데 왜 이게 남편 혼자만의 집일 수가 있냐고 이건 저희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옳게 내가 동생이 중간에서 힘들다고 하길래 두말 않고 우리 엄마 모시러 왔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이든 노인네한테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따지고 앉아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보증금이야 반반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내 동생이 벌어오는 걸로 먹고 살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분하던지 온몸이 파르르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신우는 그건 눈치를 못 챘는지 아무튼 옳게 다시 봤다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나가시면서도 그냥은 안 나가시고 무슨 저를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만난 것 마냥 문 밖을 나가실 때까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그 이후로 시부모님은 한동안 저희 집에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인지 저는 순산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아들은 누가 봐도 저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 제가 어렸을 때랑 똑같다면서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아주 당신 아들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다면서 똘똘하게 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지 엄마, 그러니까 저를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지만 갓 태어난 아기를 앞에 두고 큰 소리 내기도 싫어서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뭐 시시콜콜한 잔소리 참 많았는데요. 그런 건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지금껏 잘 참아온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나중에는 웬만한 시부모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반대쪽 귀로 내보내는 기술이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지금까지 남편하고 이혼 안 하고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얼마 전 5살이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한 4살 때부터 한글은 물론이고 알파벳도 배운다고 하던데 저희 아들은 그렇게는 잘 못하더라고요. 전 조바심이 났지만 남편은 때 되면 다 하게 된다고. 아직도 피덩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자는 주의였어요. 이런 교육관의 차이로 몇 번 말다툼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시부모님이 손자보고 싶다고 올라오셨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한술 더 떠서는 애가 공부에 흥미 없는 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한참 어린애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쏴붙였습니다. 무슨 저주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무슨 수재라고 소문이 났었다나요. 그래봤자 그 동네의 집이라곤 20채나 되나? 그렇게 작은 마을인데 수재라니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그러자 너 왜 시어머니가 말씀하는데 웃냐면서 못 배운 티를 낸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제가 뭘 못 배웠냐고 저도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뭐냐 그래 너가 배웠다고 지금 시어머니를 무시한다 이거지. 라며 어디다 막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신우였어요. 신우가 저를 바꾸라고 했는지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저한테 들이밀었지만 저도 신우가 욕할 것 뻔히 하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자 신우도 화가 났는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가 자기 전화를 무시한다면서 생난리를 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너 요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잘하지 않냐고 이번에도 그러지 왜 못 참았냐고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다고. 하지만 왜 아직 앞길이 구말리인 손자한테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냐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잘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는 나한테 그러는 거 후회 안 하신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딱히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신으며 저희 남편이며 연락을 해서 당신이 아프시다고 소문을 내셨더라고요.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저에게 어머니가 아프시다네 그러길래 그래, 그럼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냐? 라고 대답하니 그렇지, 가보셔야지 하고는 말더라고요. 순간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남편도 신호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나서나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흘 지났을까. 신우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오늘 우리 엄마 그 집으로 갈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저희 집이요? 하고 묻자 나는 이제 짜증나서 같이 못 지내겠으니까 올케가 모시고 병원도 좀 다녀오고 시골에다가 다시 모셔다 드려 이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짜증나도 그렇지. 저희 부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는 무턱대고 모셔다 놓으신다고 하니깐요. 그렇지만 아프시다는 분을 못 소개할 수도 없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신우가 진짜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신우가 오기 전에 몇 번이고 상황을 알아보려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안 받더니 시어머니가 도착하고 나서는 귀신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어때 보이냐며 저보고 어머님한테 잘 해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좌초지종을 물으니 아프시다니까 남편이 신우더러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대요. 모시고만 오면 자기가 뒷일은 알아서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랑 상의라도 한마디 하지 그랬냐고 하니까 그럼 네가 퍽이나 오라고 했겠다면서 자기도 중간에서 힘들다면서 그냥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네 하고 그대로만 하래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왜 인물 같은 거 안 보고 저를 만난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고분고분하고 순한 여잔 줄 알았다면서 속은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과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고 믿었기에 시댁의 부조리한 대우에도 꼭 참고 남편만 보고 살았으니깐요. 제가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나를 사랑한 적은 있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그냥 홧김에 한 소리를 가지고 또 무슨 사랑했냐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냐면서 그만하자고 자기 피곤하다고 그러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남편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일단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일 없는 제가 같이 가는 게 당연하다며 저더러 맨날 남편 출근하면 혼자 집에서 밥이나 해먹고 뒹굴거리니 좋겠다고 비아냥거리시더군요. 애는 옆에서 칭얼거리지 시어머니는 뭐가 불만이신지 계속 비아냥거리시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걸 가만히 보시더니 저더러 대가리에 든 건 없어도 몸땡이는 잘 굴리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상스러운 말은 살면서 처음 들어봤기에 저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가로수를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차를 멈추고 제가 뒤를 돌아보며 시어머니께 방금 뭐라고 하셨냐니까 듣지 않았냐며 몸땡이는 잘 굴린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아들도 꼬셔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간신히 핸들을 부여잡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처음엔 제 말을 못 믿겠다며 말 지어내지 말라고 저더러 아무리 시어머니가 싫어도 적당히 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녹화된 블랙박스 화면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그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게 왜 녹화가 돼 있냐며 당황하시더니 자기는 칭찬으로 한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시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요즘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신 것 같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더군요. 나이 드신 양반한테 따져서 뭐가 좋겠냐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고요. 그러자 신우까지 저희 집으로 쫓아와서는 저더러 적당히 좀 하라면서 그럼 뭐 지금 시어머니더러 며느리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죄송합니다 하라는 거냐면서 억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를 원한 건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시니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남편한테 나는 그만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번에 별소리를 다 한다면서 그럼 우리 애는? 이러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키우라고 했습니다. 애를 인질로 저를 잡아두려는 계산이었겠지만 제가 됐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기세등등하게 신우한테 그럼 네가 데려다 키워라 그러시더군요. 그러자 신우도 사색이 되어서는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왜 조카를 키우냐고 됐다고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러면 아들 장손인데 어디 내다 버리기도 하라는 거냐면서 애 대학교까지만 보내놓으면 그때 가서 남편이 다시 데리고 오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남편한테 좀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식으로 사인을 주더니 남편도 그제서야 시어머니한테 엄마는 왜 집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며 빨리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냉정하게 식어갔고 상황도 더 명확하게 보이더군요. 저도 엄만데 아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수도 낭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양육권이랑 양육비 주는 조건이면 언제든지 애는 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 이혼 후에도 만에 하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자거나 할 생각하지 말라고. 세상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나랑 다시 합칠 일은 없을 테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도 진작에 버리라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일전에 자기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진심이 아니니까 잊으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편, 아내 편, 둘 다 동시에 들 수는 없으니 전부 제가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어머니 편을 들었다고요. 그러는 편이 괜히 놓친내 거슬러서 저한테 날이면 날마다 못 살게 굴 것을 못하게 한 거라고. 이게 다 제가 편하자고 남편인 자기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거였으니 저보고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달라는 그럴싸한 변명을 제 마음 다 떠나가서야 하네요. 사랑했던 남편이고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였으니 저도 마음이 끝까지 흔들렸지만 단지 시어머니가 늙어가신다는 이유로 그 모든 화와 처우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남편과 거의 이혼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이혼 숙려 기간 중입니다. 이혼 사유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언어폭력이었고요. 이혼이란 결정을 홧김에 내리지 않게 숙려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고작 사주 가지고 풀어질 상황이었다면 이혼도 하지 않았겠지요. 다시 돌아갈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다 참아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다 적지는 않았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 증거랍시고 그동안 시어머니께 녹음된 통화를 보니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풍에다 약간 치매기도 있으시다고 하네요. 신우는 자기가 독박 쓰고 돌보게 생겼다 싶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열심히 사과하면서 이제 제발 마음 고쳐먹고 애를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런 속이 뻔히 보이는 꼼수가 이젠 통할 리가 없지요. 앞으로 고생하시라고 한마디 해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면 하루는 할 수 있다 싶다가도 하루는 또 암담하고 그래요, 솔직히. 하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